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주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제 곧. 네. 사실상 뭐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네. 뭐 추석 연휴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막 귀경길이 시작될 텐데 네. 엄청 차가 막힐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차가 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네. 아, 이미 많이 내려가셨나? 그랬을 수도 있죠. 이 귀경길 운전 많이 하실 텐데 음주를 하신다거나 네. 혹시라도 교통사고 났을 때 네. 이제 뭐 걱정되시는 마음에 도주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네. 어제 이제 판결 선고가 났는데 네네.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그 의뢰인의 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고 또 많은 사건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받은 사건들도 많고 그렇죠.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많았는데 그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이제 가능성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죠? 맞아요. 왜 줄어들고 이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 나름대로 그 기관 내에 쌓인 직접 된 사례들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 기관 내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간접 정보의 도구로서 무죄인 게 맞는데 법리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워낙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실제로 조직책들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책이라도 잡아서 엄벌을 쳐야겠다 라고 하면서 유죄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의 사기에 비해서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도 되게 문제였단 말이지.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지금 그 계속해서 유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 그러니까 수뇌부로부터 속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의 고의가 없다, 편취의 범위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건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모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알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고의를 좀 당위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유죄율이 높아지고 무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에 당위적인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넌 이 시험을 쳐가지고 반드시 80점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쩌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 시험을 쳐가지고 60점밖에 못 봤는데 내가 머리 나쁜 걸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약간 이제 마녀 사냥도 옛날에 그렇게 네.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야밤 밤 12시에 마당에 나가서 뭐 마당을 쓴다, 네. 마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얼마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유죄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의 그 판결문을 봐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그 조직책들의 범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는 다 나와요. 그런데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아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면 이거는 인식 있는 과실이야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식 있는 과실과 고의는 좀 다른데 이런 겁니다. 전달책이 보통 일당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사기를 쳤다라고 인정되는 공사시 금액은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만약에- 몇 천만 원이 사실 몇 억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내가 이 5만 원, 10만 원 받고 이 5천만 원짜리 사기를 칠 줄 알았으면 했을 거냐. 그렇지. 사실은 그걸 알았다면 다 안 했을 거거든요. 안 했겠지. 5천만 원 사기 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뭔가 가담을 한다. 그쵸. 그럼 500만 원이라도 받아야죠. 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범행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야 사실 고의가 있는 건데 그걸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대. 이건 과실이지. 그렇죠. 근데 사기는 고의범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정책적으로 처벌하고 그 고의를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추정한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이렇게 처벌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재형법정주의라던가 명확성의 원칙 이런 걸 강조하면서 뭐 유죄인 사람 뭐 10명을 풀어주더라도 무죄인 사람 1명을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스피싱에서만큼은 네. 반대예요. 맞아요. 유죄인 사람 1명을 잡기 위해서 무죄인 사람 10명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어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무죄가 나왔지만 네. 사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무죄가 나오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무죄가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몇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유죄 나오고 집행유예 나왔단 말이지. 왜냐하면 저희는 금액이 커도 합의를 다 시키기 때문에 네. 시정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양반들 전부 다 집행유예 나왔어. 네. 근데 사안을 놓고 보면 이분도 무죄가 나와야 맞지만 다른 사람도 무죄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건데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다 유죄가 인정됐지? 약간 이런 억울함이 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무죄 판결을 이제 판결문을 작성한 네. 판사님께서 죄형 법정주의라던가 명확성의 원칙, 네. 뭐 인두비오 프로레오의 원칙 이런 데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 이렇게 주저리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떠들었는데 그거 말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의뢰인이 그 한국 사람인데 사실 일본에 좀 오래 살다 오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한국 상황을 잘 몰라. 네, 그래서 뭐 한국에 지금 뭐 산 지가 꽤 되긴 했는데 네네. 대부분의 생활을 일본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물정에 대해서 살짝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이제 어떻게 가담되냐면 당연히 다른 사건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알바 천국 이런 데서 네. 그런 공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됐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쓰고 본인의 뭐 가족관계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신분에 관한 서류 이런 거 다 넘겨주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정상적으로 작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시키는 업무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보이스피싱 전달체계 업무가 아니었어요.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맞아요. 보이스피싱 전달체계 업무를 시작부터 줍니다.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부동산 임장이나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이나 열흘 계속 매일매일 뭐 가서 보고 보고서 쓰고 보내고 맞아요. 일당 5만 원, 10만 원 받고 네. 이런 걸 며칠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당연히 인식하게 되고 네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업무에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네가 이 업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하니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당연히 할 때는 몰라요. 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러 전달하러 갔어. 송재성인데 조민근입니다. 이렇게 하래. 이상하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다하게 속이잖아. 예를 들면은 원래는 조민근 팀장님의 업무인데 그렇죠. 그분이 지금 뭐 네. 아파서 부재 중이다. 네. 가서 그냥 조민근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건네주는 물건을 받으면 된다. 실제로 라고 그렇게 얘기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뭐가 했어요. 이상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없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형사 전문 변호사야. 형사 전문 변호사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에서 그 뭐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가 너 이혼 사건 한번 해보라고 던졌어. 이상해. 그럼 하지 말아요. 이거 이상해요. 아니 변호사 그럼 뭐- 이혼하고 왜 못해요? 그럼 파트너 이혼 변호사, 안 대표 해봤어요? 변호사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 범죄야? 그러니까. 아니잖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없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범죄가 저한테 아니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화가 나네? 왜 나한테 화나겠어? 야, 사안이 그래. 사안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또 횟수가 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횟수가 몇 회 정도가 두 돼? 번입니다. 두 번에 두 금액은 번에 합계 금액이 얼마? 합쳐가지고 한 6, 7천 돼요. 금액이 적지는 않네. 네, 금액이 적지는 않죠. 이게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의 형이 선고가 되죠? 제가 봤을 때 한 실형 2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 5천만 원 가지고 2년까지 안 나와. 한 1년. 아니 6, 7천이라니까. 그러니까 6, 7천 가지고 한 1년에서 1년간 정도. 있어요. 보통 한 1억이 근데 넘어서야 2년. 저희는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당연히 무죄 주장을 주로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유죄가 나올 나올까봐. 거를 대비해서 일단 합의를 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합의금도 그렇죠. 굉장히 일반인이 다이렉트로 이제 붙어서 책정되는 합의금에 비해서는 네. 현재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실제 피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훨씬 많이 낮은 금액으로 해야죠, 당연히. 합의를 다 이미 진행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20-30%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든 처벌 변호사가 다 들어갔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무죄인데 그럼 너네가 무죄 사건을 굳이 돈 써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오만 사람 돈 날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항상 판단을 하는 판단자는 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1차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돼서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원, 판사님이. 그럼 예를 들면은 피해자가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벌해주세요. 이런 무죄가 나오겠냐. 나쁜 놈. 그랬을 때 판사님은 머릿속에 고민하지. 왜냐면 반대 당사자가 이게 혹시 본인의 무죄를 썼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형사 합의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처벌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죄 판결을 썼을 때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판사가 무죄 판결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님들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맞아.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하셨듯이 아니 피해자가 지금 제 구속시켜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지. 내가 법리적으로 무죄다라고 생각해서 무죄를 써. 그럼 이제 난리가 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무죄가 나오고 싶지 않기도 하죠. 뭐 조금 극단적으로 좀 한 발짝 더 가서 생각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중앙지방법원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거 무죄를 썼다가 피해자가 내 이름, 판사인 내 이름을 플랜카드에 써가지고 법원 동문에서 맞아요. 빨간 글씨로 뭐 막 화형에 처하고 인형을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다수가 무죄로 선고가 된다면 재판장님들이 그런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적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소신껏 쓰는 적은데, 거예요. 네, 그분들이 소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소신을 살려주려면 외부적인 압박은 일단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당연히 그것과 더불어 혹시라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는 효과 그것도 뭐 적지 않죠. 예, 그런 건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합의 왜 보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건 대단히 결과론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어떤 주장을 하면서 무죄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판결문은 못 받아봤어요. 엊그저께 저희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문을 못 받아봤는데 네. 저희가 사실 주장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꽉 짜여진 그런 틀에 따라서 의견서가 나갑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범죄를 계획하고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대면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니 정범이 있는 범죄에서 정범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진술도 없이 공범이 잡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거 되게 기형적인 게 보이스피싱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네?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거 그런데 정말 이제 없잖아요. 조직차 안 잡혔잖아요.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 주신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관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들이 철저하게 속였을 것이 분명해요. 뭐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해서 보내라고 해서 뭐 신분증 사본까지 받고 뭐 주민등록 등본까지 받고 그렇게 이제 사실관계적인 면에서는 수뇌부한테 철저하게 속았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수천만 원을 사기를 편취하면서 5만 원, 10만 원을 일당 받고 거기에 가담한다? 그럴 리는 없다. 그가 이게 네? 지금 내가 사기꾼인 거라고 알았으면 그 돈 받고 했겠네 그냥.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개만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편취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보통 이동할 때 자기 명의 뭐 교통카드 쓰고 뭐 CCTV가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뭐 택시 탈 때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웬만해서는 만나서 자기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분도 피해자한테 다 자차 타고 다녔어요. 자차 타고 그냥 CCTV나 뭐 이런 거, 뭐 블랙박스 영상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남도록.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은 그냥 돈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돈 가지고 경찰서로 오세요 해서 바로 가져갔어요. 가져가는 거지.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건데 변호사가 와서 지금 이거 커버해 주고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해 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속이거든. 맞아. 그런 부분까지 사실관계 측면에서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본 사건에서도 다 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 쓰죠. 그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금처럼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뭐가 다르냐? 저는 잘 다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네. 뭐 유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사실관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무죄가 갈릴 정도로 큰 이제 다름이 있느냐? 그건 사실 저도 의문점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무죄가 나왔지만 먼저 떠오르는 건 이분보다 더 무죄 같은데 유죄가 나온 사람들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십신 전달책으로 속아서 가담하신 분들에게 무죄 판결을 안겨드린 이제 뿌듯함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네.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